오늘 이거 시작합니다. 이온화 에너지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를 보면 기체 상태에 이러한 자,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왜 하필 기체냐? 고체 기체 중에 기체가 제일 불안하니까요. 얘는 이거 높잖아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누가 흡수하고 간다? 전자가. 이해 갔죠? 그럼 질문, 뚱땡이가 유리해요? 홀쭉이가 유리해요? 도망가는데. 전자가 도망가는데 뚱땡이가 유리할까요? 홀쭉이가 유리할까요? 최각의 전자가 도망가는데. 당연히 뚱뚱한 애가 유리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심핵의 힘이 약할 거니까. 이해 갔어요? 또 하나, 중심핵으로부터 멀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 전자가. 그래서 일정량 어떤 에너지만 줘도 금방 걔가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주기성으로 파악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봐요. 어떤 M, 기체 상태 원자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 이때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자, 결과는 봐봐요. 무슨 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였다. 오류. 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 봐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산화되기 쉽다도 될 수 있지요. 근데 여기 약간 예민한 건 우리가 이온화된다고 해서 꼭 얘들이 전자 하나만 딱 잃어버리면 안정한 이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족만 가능한 거고요. 2족 같은 경우는 1차 떼내고 2차까지 떼내야 돼요. 그래 안정한 것이 될 거고요. 13족은 몇 차까지 떼내야 돼요? 3차까지 떼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뭐하면 전자 도망가기 쉬운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전자 잃기, 이건 원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전자 잃기 쉽다. 전자 하나 잃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가로축을 원자 번호로 쓴다면 여기에 2주기 원소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여기가 3번이고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제가 그렸습니다. 원자 번호. 자, 같은 주기에서 보세요. 원자 번호 커지면 원자 반지름 어떻습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 무조건 커져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써있고 대체적으로 커진다고 써있어요. 대체적으로.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시험에 진짜 얘들밖에 안 나와요. 얘들은 포함해서 항상 나옵니다. 얘가 몇 족입니까? 2족이죠. 13족입니다. 15족이고요. 16족입니다. 자, 이 둘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2족 같은 경우는요. 4번 베릴륨이 있을 거야. 1S에 둘, 2S에 둘이에요. 5번 붕소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외곽의 껍질의 전장을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폰트 규칙에서 저는 이렇게만 쓸게요. 여기다 써도 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표에 의하면 이것을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요걸 떼어내는 에너지가 자 이걸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 얘를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라면 누가? 얘가 더 크다. 알겠습니까? 분명 반지름이 얘가 크거든요. 베릴륨이 커요. 그러면 전자를 도망가기 쉬울 텐데 오히려 얘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더 커서. 이것은 최외곽 껍질의 피우비탈이 있죠. 피우비탈이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ES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요. 그럼 높은 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내신에서 설명하는 말로 나오잖아요. 서술형으로. 다시요.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답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은 여기 탄소가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탄소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이 기존에 있던 전자들하고의 상호관계가 존재를 해가지고 떼어내기가 또 어려워져. 그리고 그만큼 중심 핵의 힘은 세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전자는 불안정하네요. 도망가기 쉽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질소가 있을 겁니다. 7번 질소. 그 다음에 8번 산소가 있겠죠. 1S에 둘, 2S에 둘, 2P에 3 해서 여기만 그려볼게요. 얘들은 홀전자 수가 최대값이 뭐예요? 3이 뜨겠고요. 8번 산소는 2P에 4 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는 꼴로. 그러면 유 중에 아무거나 요거 떼낸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떼내는 에너지를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 한다면 자 얘는 요게 떨어집니다. 요게 옆에 있는 애가. 이게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를 떼내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겁니다. 얘는요. 이 쌍으로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의 반발력도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은 서로 스핀 양자수가 달라서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존재의 이유고요. 기존적으로 얘들은 음전환을 띈 전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자간 반발력이 존재해서 얘보다는 얘가 떼어내기 쉽다는 거예요. 반발력이라는 건 전자를 도망나가게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존재해서 얘가 전자를 떼내기가 더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능은 전혀 안 나오죠. 이 말이. 그냥 수능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수능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10번 네온이죠. 근데 자 봅시다. 얘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2번 헬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몇 쪽이라고요? 18쪽이에요. 자 여기 누구 들어오냐. 여기 수소가 들어오겠죠. 수소.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누굽니까? 11번이거든요. 이렇게 치는 게 이게 족이라고요. 족.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서 어때요? 뚱땡이가 되잖아요. 가래막기 효과에 의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줍니다. 전자 도망가기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써봅시다. 2번 헬륨부터 10번 네온까지 이온화 에너지 비교를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을 비교해 봅시다. 상대값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제일 클까요? 여러분 2번부터 10번까지 누가 제일 커요? 2번 헬륨이 제일 큽니다. 이해 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쉽죠? 자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이라고 해봅시다. 상대값. 그러고서 자 여기 써볼게요. A, B, C,
3번 리튬. 얘가 제일 작아요. 2번 헬륨부터 10번 네온 사이에서는. 그 다음 B 누굴까요? 조심하시죠. 3번 다음에 4번이에요? 아니에요. 3번 리튬 다음에 5번 붕소가 이 자리에 있어요. 5번 붕소가. 그 다음 센 애가 누구다? C가 4번 베릴륨. 이게 예외. 됐죠? 그러면 D는 누굴까요? D는 6번 탄소. 그 다음에 E가 누구냐 봤더니 7번 질소가 아닌 거예요. 8번 산소. 그 다음 F가 누구예요? 7번 질소. 그 다음에 G가 9번 플로린. A, B, C, D, E, F, G. I까지 있어야 되는군요. 그죠? 지금 8개입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I까지. H가 누구예요? 10번 네온. I가 누구라고요? 2번 헬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이거. 요 2개. 그 다음 어디? 요 2개. 그러니까 요 2개하고 여기 요 2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상대값 비교. 아셨어요? 2족, 13족, 15족, 16족 진짜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이게 그냥 혼자 나오면 풀기 쉬운데요. 홀연자수까지 겹쳐 나오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 싸움. 문제 라고 100문제만 풀면 다 맞춰요. 알았어요? 왜 출제 여기 몇 개 안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 정말 많이 풀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문제 잔뜩 줄게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좋아요. 이걸로 우리는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이거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1차라는 건 뭔 뜻이죠?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 하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전자를 맨 처음 하나를 떼낼 때보다 두 번째 떼낼 때, 세 번째 떼낼 때 갑자기 커지는 건 누구냐? 이것만 생각해요. 지금 하나를 떼어낼 때 같은 주기에서 제일 이온하기 큰 애가 몇 족이었어요? 18족이었죠. 이해가요? 18족이 같은 주기에서는 제일 세잖아요. 이 18족은 얘보다 주기가 작아서 더 큰 거고요. 이해갑니까? 그렇다는 얘기는요. 전자배치가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 하나 떼내기가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2차라는 건 뭐죠? 이제 여기 있는 3번부터 10번을 전자를 다 떼내봐요. 1차를 떼내봐요. 얘 전자 몇 개 있게 돼요? 9개 얘는요. 8개 얘는요. 7개 이런 식으로 하나 다 줄어요. 됐습니까? 얘 몇 개 될까요? 3번 리튬은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3번 리튬은 2차 이온의 이거 엄청 커져요. 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뭘 아느냐 이런 걸 압니다. 잘 보세요. 당연히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가 세요. 2차보다는 3차가 세고요. 3차보다는 4차가 세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전자가 되게 많다라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려면요. 당연히 전자 하나가 도망가면 양이온화 되는데 중심액은 가만히 있는데 전자들이 없어져 버리면 자꾸 핵의 힘이 상대적으로 세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졸면 안 돼. 여기서 4배 이상 커진 것이 나오면 거기가 바로 껍질이 바뀐 거예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해버려요. 무슨 뜻이죠? 여기로 넘어가는데 몇 배 이상 세졌다? 4배 이상 세졌다가 돼. 이러면 전자 하나가 도망가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됐네. 그럼 얘는 중성 원자일 경우 얘는 몇 족을서다? 1족이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족이구나.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요? E1, E2 근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E3, E4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몇 족이다? 2족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 얘가 A예요. 얘 B예요. 자 이때
A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얘에다가 얘까지 돼야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마그네슘이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면 아까 등전자이론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10번 네온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몇 개 도망가야 돼요? 2개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 2차를 합쳐줘야 돼요. 그래 걔가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자, C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E1, E2, E3가 있다라면 이런 거죠. 이게 몇 족입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3족 아니에요. 13족입니다. 13족이에요. 외곽의 전자. 그럼 얘는 뭐뭐 필요하죠? E1, E2, E3까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자. 자, 누가 제일 세요? ABC 중에. 얘가 제일 셉니다. 예외니까요. 2족, 13족 중에 아까 2족이 더 세다고 했죠? 그 다음 누구? 누구? 이겁니다. 순차적 이거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자, E2 상대값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이완을 그렸다는 건 여기를 한 거, 여기 있는 원소로 따지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맞죠? 희잖아. 여기가 A고 1족이니까 여기가 B고 여기에 C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맞아요? 여기까지? 2차 그러면 한 칸씩 옆으로 밀면 돼. 한 칸씩. A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B는 어디로 오고? 여기로 오고. C는 여기로 오겠죠. 위치가. 물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1차면 2차는 저 위로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1차에서 그냥 찾아버리라고 문제 풀 때 상대값 비교만 하면 되니까 A는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야 돼. 에너지 비교가 2차는. 그러니까 여기서 2차는 누가 제일 세다? 2차 제일 센 애는 A예요. 그래서 제일 센 애가. B는 요 자리로 오잖아요. B는. 맞죠? B는 요 자리로 오니까 그 다음 센 애가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야 하나 더 해보자. 3차 어떡하래? 3차. 3차의 상대값. 자, 3차가 제일 센 애는 얘거든. B. 그러니까 3차가 제일 세다는 건 얘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는 애가 그때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는 애 누구냐? 봐라. 아까 우리 E2 했을 때 여기가 2차였잖아. 여기가 2차였고 여기가 2차였잖아. 맞지? 그럼 3차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 3차는. 여기가 A3고 여기가 B3고 여기 누구야? C3가 되는 거야. 한 칸씩 더 왼쪽으로 더 가면 돼. 누가 제일 세?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고? A고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 갔어? 상대 비교?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알았니? 질문. 암산. 세트 1 기억해봐. 세트 1 몇 번부터 몇 번? 7번 질소부터. 보이니? 7번 질소부터 어디까지지? 자, 연기할게. 어디까지? 13번 알려주는 거. 이해 갔지? 세트 1에서 제일 이온화 에너지 큰 애가 누구야? 1차. 네온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까 세트 1 따질 때는 네온은 뺐잖아. 입자반지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온화 에너지거든. 1차 얘가 제일 세. 네온이 맞지? 2차 누구야? 아니, 두 번째로 센 애가 플로린이거든. 플로린. 자, 세 번째로 센 애는 질소야. 질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가 산소. 그 다음에가 누구야? 마그네슘. 알았니? 알루미늄, 나트륨. 이해 갔지? 질문. 2차 제일 센 애 누구야? 2차. 여기 있는 애가 이리로 가겠지. 2차면. 나트륨이 제일 세. 나트륨. 두 번째로 센 애는 옆에 넘어간 누구? 네온이야. 네온.
야, 여기 누구야? 여기 플로린 오지? 요 자리에 누구 오고? 산소가 온다? 그래서 나트륨, 네온 다음에 누가 와? 산소가 와. 그 다음에 플로린, 이거 질소야. 그 다음 당연히 마그네, 여기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되겠지. 한 칸씩만 미루면 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말이 됐습니다. 됐다고 넘겨 찍고. 강민아, 네. 지난 시간에 예외도 가르쳐 줬냐? 어떤 거요? 2주기, 1주기, 3주기 17주보다 뚱땡이가 될 수 있다고. 네, 했던 거 같아요. 됐어. 아, 그래, 지금 이거 얘기 잘했어. 네. 복습인 거야? 뭐 한마디 알았냐? 네. 자, 이제 우리 3단원 들어간다. 알겠니? 근데 잘 들어, 얘들아. 3단원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목숨을 걸어라.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무조건 3단원은 100점이야, 100점. 알았지? 여길 들어갈 때 선생님의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이건 니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배워놔. 알았지? 자, 볼게. 3단원 첫 장이 뭐냐? 뭐라고 돼 있어? 화학결합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리고선 전기분해가 제일 먼저 뜬다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누구 또? 금속결합이 뜰 거야. 이 금속결합은 선생님이 작년에 수능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어. 야, 금속결합 새로 들어온 단원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를 하나 나올 수 있다. 역대로. 수능 역대상 가장 쉬운 문제를. 근데 안 냈더라고. 내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쉬우니까. 걔는 걱정을 하지 마. 대신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건가? 집어야 돼. 이 창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전기분해 나올 수 있어. 전기분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기분해가 뭔지를 딱 구분을 해야 돼, 니네가. 알았니? 그래서 웬만한 성질 같은 거 싹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거 외우거든. 내가 여기다 적어주는 거 확실하게 자기 걸로 해서 이쪽은 절대 틀리지 마라. 알았냐? 이거 틀리면 점수 딸 데 없다, 진짜로. 1단원이 역대적으로 제일 어려웠지, 그치? 니네 4단원 가면 4단원 쉽지 않아. 알았냐? 그런데 어려운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면 다 풀려, 그냥. 그래서 오히려 4단원이 10단원 놈도 있어. 이게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풀어야 돼. 어차피 점수 잘 나오려면. 알았니? 근데 3단원은 그냥 잘 풀어야 돼. 이유가 없어. 자, 들어가 볼게. 우리는 화학 결합을 배우게 되는데요. 화학 결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원소가, 여기서 원소는 물질이 아니라, 알았니? 성분.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결합하든가, 금속원소와 금속원소가 결합하든가, 비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야. 여러분, 지금 원소 종류 몇 종류예요? 2종류죠. 그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때. 선생님이 첫 시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을걸? 금속은 남자로 봐라. 기억나? 비금속은 여자로 봐라. 전자를 내어놓는 애는 누구다? 금속이다. 그 전자를 받는 애는 누구다? 비금속이다. 이해 갔어? 그렇다면 우리는 화학계에서 조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조합이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화학결합을 배우게 돼. 첫 번째.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걸 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결혼해야 되잖아. 싫으면 뭐 해야 돼? 이혼해야 되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라고 해. 얘는 그럼 이온으로 변할 거 아니냐? 자, 금속 원소는 무슨 이온으로 변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면 얘들끼리 뭐가 일어나? 정전기적 인력이 생긴단다. 뭐 자세하게 공부하려 하지만 인력이라고 전기적 인력 이러면 되는데 왜 꼭 정전기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고전역학에는 물리학은 인력이 다 같은 인력 커다란 전체 집합으로 설명도 하지만 전기적 인력은 반드시 정전기라는 말을 써요. 정전기적 인력이다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온결합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그러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전자를 주고받는 그 현상에서 만들어진 다 화학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 뭐가? 전자와 관련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옥텟 규칙입니다. 얘들이 왜 양이온 되냐고요? 아까 세트 1에서 봤죠. 얘들이 왜 음이온 되겠습니까? 왜 양이온 되겠습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잃어서 전하를 띄게 되면 결합을 하지만 얘들은요 지들끼리 주고받아요. 누이 좋고 외부 좋고야. 그러니까 그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는 유일한 일족 비금속이죠.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는 애라고요. 걔가 가서 다 그냥 온데간데 다 뭐요?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들 중 수소 화물 일부가 산이라고 불리는 놈들이에요. 산염기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있을까요? 조건.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결합이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런 애들을 금속 결합이라 하거든. 자, 얘가 태생이 좀 다른 놈이에요. 보세요. 얘들과 얘들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전자 배치가 안정화되려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들은 전자 배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얘들 자체는 특징이 뭐냐? 자, 보세요.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얘의 화학식은 대문자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온리 보세요. 온리 알겠어요? 뭐만 있어요? 온리 화합물만. 화합물이 여러분 대문자 몇 개라고? 2개잖아. 앞에 대문자가 금속이라는 거예요. 앞에 대문자가. 이해갑니까? 앞에 대문자가 금속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NaCl. 누가 금속이라고요? 얘가 금속이에요. 맞죠? 이게 이온결합이라고요. CaCl2.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이거 써볼게요. 이거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 염기인데, 기억나? 염기인데, 중학교 때는 봤던 거. KOH, 그죠? 이온결합이라고 그래서. 저게 아레니우스 염기거든요. 수산화이온 들어있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이온결합인 겁니다. 아셨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금속 원소는 뭐냐고요? 얘는 이겁니다. 온리. 원소입니다. 원소. 무슨 말이냐고요?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해요. 보세요.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못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네. 철에 크롬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납에 주석을 섞으면 그게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균일혼합물. 뭐라 불러요? 합금이에요. 합금은 화학결합이 아닌 거죠. 이해 갑니까? 금속결합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는데 실제 결합을 따져봐도요. 중심 양이온과 최외곽 자유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이에요. 태생이 다르다고요. 그럼 얘는 누구냐? 얘는 다 있어요. 원소도 있고요. 화합물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원소는 누굽니까? 이겁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잖아요. 제가 은근슬쩍 뭐 써주고 있는 거죠?
1번부터 20번 사이에 X2 원자를 써주는 거야. 몇 종류니 얘들아? 4소 종류 있잖아. 외워놔. 수소, 그 다음 뭐야? 산소, 질소, 그 다음에 17종. 불소, 염소. 다 끝에 뭐 있어? 소가 붙여, 소. 오형제. 소, 오형제. 알아두세요. 얘하고 얘가 원소예요, 여러분. 대문자 하나니까. 맞죠? 그 다음에 화합물도 있다. H2O, CO2, NH. 얘들이에요. 얘들이 소위 말하는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분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단원에서 얘들의 특징을 배우고요. 바로 얘로 넘어가요. 이게 마무리 끝. 니들은 얘들의 구조식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루이스 전자점식에 딱 떠오르면 각도는 그냥 따라와요. 다. 알았습니까? 그럼 게임 끝.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해치울 거예요. 3단원 지려 금방 간다. 니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이제 봐봐. 시험 문제 첫 번째로 볼 거야. 첫 번째는 무조건 얘하고 얘하고 넣는다. 얘 좀 왕따야. 얘 보지 마. 이 둘을 물어. 다시 말하자.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공통적으로 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지. 무슨 규칙을 따른다고? 옥텟 규칙을 따르지. 근데 그게 눈에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우매한 우리 백성들에게 얘가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결합이야. 난 니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거 하면 니들이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한 게 전기분해야. 이해가니? 전기분해라는 게 뭘까? 전기분해는 전원장치가 있어. 맞지? 음극과 양극이 있는 거야. 그럼 니네는 전자는 어디서 나온다? 음극에서 나올 거 아니니? 그지? 전기분해를 가만히 보면 회로가 끊겨 있다. 맞지? 끊겨 있어. 근데 그 끊긴 곳에 누군가 전자를 공급해주고. 무슨 극이야? 양극이야. 음극의 전자를 소비시켜 준다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전기분해거든. 자, 이거 잘 봐. 우리는 그 물리적인 표현이고 화학적인 전기분해는 뭐냐? 일단 전기분해 하려면 누굴 쓸래? 전기분해 하고 싶어. 원소 쓸래? 원소 전기분해하면 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뭐 나와? 화합물 쓴다.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고 싶어? 걔는 원래 화합물이야. 별 생각 없어.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고 싶어? 그럼 원소 쓰면 안 돼. 화합물을 써야 돼. 그럼 화합물을 쓰면 분해잖아. 원소가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질문. 잘 봐. 이온결합은 전기분해하면 한쪽에서는 비금속이 나오겠고 한쪽에서는 금속이 나올 거야. 예상하냐? 이해가냐? 근데 금속은 반드시 어때야 되냐? 아래 천자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기본 상식이야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라 야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 시험에 그렇게 내면 애들 다 맞춘다? AB 화합물을 전기분해. 근데 AB 화합물이 이게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어떻게 알아? 생성물을 보면 안다니까? 생성물을 보면 알아요. 잘 봐요 여러분. NaCl 누가 양이온이야? NA가 양이온일 거 아니에요. 금속이니까. 그럼 쟤 무슨 극으로 갈까요? 음극으로 가죠. 이해갑니까? 음극으로 가서 뭐로 나온다? 그냥 원소로 나와요. 나 도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얘는요.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양극으로 가겠죠? 뭐로 나와요? 딴 거 없어요. 뭘로 나와요? 이원자 분자로 나온다고요. 엑소트 형태로. 비금속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다 밑에 천자 이가 붙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질문. 얘를 전기분해 합시다. 시험 문제 얘밖에 안 나와요. H2. 응? 그럼 유일하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양전할 수 있는 게 누구지? 수소이온이지. 맞잖아. 음극에 X2 형태. X2 형태의 물질이 뜨면 걔는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은 음극에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니까. A, B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X2? 그럼 걔는 수소예요. 100%. 양극은 보지도 마세요. 양극은 전기분해하면 양극은 다 비금속 나온다니까요. 음극을 중심으로 보세요. 음극은 호돈소인데 아래천자가 없어? 이온결합이에요. 아래천자가 있어? 이건 공유결합. 누구? 물?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거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딱 보고 알아. 체. 보세요. A to D가 있어요. A to D. 이런 물질이 있는데, 보십시오. 음극에서, 양극에서, 뭔지 감이 와요? 무슨 결합이에요, 이거? 이온 결합이라니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얘들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금속밖에.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란 말이야.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이건? 물이에요, 이건 물, 100%. 음극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건 수소기체밖에 없는데? 물입니다, 이건 100%. 이해 가십니까? 이걸로 먼저 얘가 무슨 건지를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 있는 물의 전기분해하고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H2O 전기분해입니다. 자, H2O 전기분해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H2O 전기분해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막 음극은 누구 있고 양극은 누구 있고 복잡한 식이 있죠. 그건 합투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해요. 봐세요. 음극에 누가 끌려갈 거냐. 그냥 속 편하게 쓸게요. 이렇게 수소이온이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수소이온. 그럼 양극에는 누가 끌려갈까요? 산소이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려가요. 가서 얘가 뭐를 해요? 전자를 받겠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없잖아. 물질이면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얘가 이거부터 이렇게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잘 봐요. 얘는 오히려 이게 되고 이렇게 되겠는데, 맞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얘도 물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원자 분자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있고, 얘가 뭐가 나와? 4. 중요한 거. 이런 걸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화하는 반응. 얘는 환원된 거고, 얘는 산화된 건데,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 최소공개수 뭐 나오냐? 4. B잖아. 4. 그래서 계수비는 몰수비. 2대 1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아두자.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 그리고 이 물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류수기 때문에 전기를 안 통해요.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 전해질이 이 상황을 방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전해질을 대부분 넣는 게 NaOH나 물분황산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NaOH를 넣으면 얘도 이온화 될 거 아닙니까?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럼 나트륨 이온이 음극으로 가는데 Na 플러스 이온은요, 수소 이온과 비교하면 수소 이온이 환원 더 잘 돼요. 그렇게 말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트륨이 속출이 되잖아요. 근데 알칼리 금속이잖아. 물하고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수소가 생겨요. 치는 다시 나트륨으로 돌아가요. 이온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하게끔 도와주는 애들. OH는 또 음극으로 끌려가겠죠? OH-이온은 O2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책에는 그렇게 써있을 거 OH로. 우리는 사자성어로 요 4개만 딱 알고 가자. 야, 기본적으로 우리 이건 기억하고 X2, X2 나온다. 알았지? 물은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군지는 알겠지? 수소는 무슨 극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극, 산소는 플러스 극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두 번째, 수소는 무슨 성 기체다? 가연성이라는 뜻이야. 가연성, 스스로 탄다는 거지. 스스로 타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퍽, 펑. 산소는 조연성 기체, 남 타는 거 도와준다. 그래서 깐부기 불이라고 했대. 성냥불 불 붙여서 푹 꺼버리면 막 불 꺼졌는데도 깜빡깜빡거리면 타들어가는 거 이제 하얗게 재난기면서 그게 깐부기 불이거든.
그 불을 딱 산소기체에 넣으면 다시 확 타올라. 그래서 확, 그 말도 나와. 수, 퍽, 펑이라도 괜찮아. 산, 확, 이거 나온다니까. 이 기체에 넣었더니 펑 소리 났다, 퍽 소리 났다. 이거 수소기체. 야, 수소기체에 갖다 불꽃을 갖다 펑 소리 나서 뭐 생길까? 물 생겨, 물. 수소랑 산소랑 만나니까 물 생기겠지. 시험관 옆에 물 나온다니까. 수이 산이 뭔 뜻이야? 수소는 2, 산소는 1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이 꼭 외우면 돼. 알았지? 이게 물의 전기분해다. 됐지?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볼까? NaCl. 자, 잘 봐라. 얘 절대 수용액으로 전기분해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묻진 않아. 그냥 이런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알겠다고? 가열을 해서 얘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용융 상태라고 하지. 이걸 전기분해하는 거라고. 얘 전기분해하면 음극으로 누가 가?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가겠고, 그지? 양극으로 누가 가? Cl- 이온이 가는데 얘는 누가 되는 거야? Cl2가 되잖아. Cl2. 그치? Cl2가 되면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 돼? 2개 잃어버려야지. 그래서 얘가 2개가 반응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원래 전자 하나 받아서 나트륨 되는 애인데 전자를 2개 줬으니까 받아야지. 얘도 주고받는 전자초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몇 대 몇? 2대 1에 대신 니들 이것만 보라고. 이거 대문자 하나잖아. 아, 이온결합. 이것만 알면 된다고. 이해 갔어요까지? 됐다. 이게 전기분해야. 첫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니들이 배우는 게 바로 이온 결합, 또 공유 결합인데, 이온 결합은 쌤한테 가볍게 한번 배워주고요. 시험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온 결합까지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목숨을 거세요. 공유 결합부터는 분자 구조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스트잇을 줄 건데 그 포스트잇에 쓰는 게 단순해요. 자꾸 옆에 놓고 보세요. 그만. 아셨어요? 그걸로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세요. 됐어요? 자, 잠깐 선생님은 니네한테 3월까지 진도를 다 끝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끝내고 선생님이 여기 또 고3 아이들 또 하트 선택한 친구들 있죠. 손 들어봐요. 하트 자기 내신에 하트를 선택한 친구는 선생님이 3월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또 동영상 올릴 거거든요. 문풀하는 거 잘 봐요. 내신을 보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거기 컨텐츠 유튜브 동영상을 받으면 문풀을 잘 보세요. 문제풀이를 저걸 어떻게 푸는지. 내신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신하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내신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줄 거거든요. 그 동영상을 찍어 올릴게요. 다른 학원 수업을. 그러면 선생님 문제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주면 그거 보고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고. 알겠습니까? 여튼 어떻게든 우리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만약에 저를 못 보더라도 유튜브 들어가서 공짜로 보게 해줄 테니까 니네가 들어가서 보세요. 공부하고. 그리고 뭐 질문하고 싶은 선생님 전화번호 알잖아요. 거기다 보내세요. 메시지로.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화학결합에서 이온결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를 제가 이렇게 더 더하고 싶은데 그 하나는 이온 결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정을 묻는 질문에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남겨버려 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고, 이온 결합은 그
그래프적 해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 세기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앞에 복선을 깔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수업 한 번도 모르고 열심히 한 수업 아까 여러분 아까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전하는 곱이라고 했죠. 제가 기억나요? 플런상수 제거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더 받는다고 했어요. 전하는 곱하고 거리 제곱분의 누가 더 영향을 준다? 이제 몰라? 전하는 곱이었잖아. 전하는 곱이 더 컸잖아. 그래서 3번, 4번, 5번 제가 썼을 때도 기억났어? 전하는 곱이 더 우세하다고. 그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기 되게 편하다고. 먼저 볼게. 자, 이온 결합에 대한 것을 봅시다. 여러분, 이온 결합은 기본. 금속 원소가 에너지를 받아 무엇이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고 했어. 맞지? 질문 이 에너지 뭐라고 불러?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에너지를. 이해했니? 자,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때 이 에너지가 발생되거든. 누가 잃어버린 거야? 주체가. 전자가 잃어버린 거야. 그걸 전자 친화도라고 해요. 뭐라 되고. 중요한 건 일단 금속 원소는 에너지를 받아서 양이온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된다는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이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라고. 왜 얘들은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잃고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응? 원소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방법이 금속 원소보다는 비금속 원소가 비교적 많아. 이온이 되는 방법도 있고 지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잘 봐라. 나트륨 아까 예를 들었는데 11번 나트륨은 이렇게 보는 거지. 처음에 중심에 핵이 있고 이렇게 껍질이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최과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지? 하나 있다고 보여야지. 이해했어?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8개가 존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 안쪽에 2개. 그래서 우리는 K에 2, L에 8, M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 얘가. 알겠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가. 자, 이거 부는 법 알아도 이렇게 되가로가 쳐 있으면 무조건 이건 이온이야. 알았냐? 되가로가 쳐 있으면 무조건 이온인데 얘를 참 많이 물어봐. 출제자가. 얘를 참 많이 묻는다고. 왜 많이 묻느냐? 물어볼 게 뭐냐? 이런 얘기거든. 얘가 지금 전자가 도망갔다는 얘기잖아. 얘를 A 원소라고 할게. 이 A 원소는 몇 주기 원소냐고 맨날 물어봐. A 원소, 이거 A 이온이잖아. 근데 이건 A 이온인데 출제자는 기억니은 디귿에 이 원소는 몇 주기 원소지? 꼭 물어봐. 몇 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야. 알았냐? 이건 이온이고 원래는 3주기 원소였다고. 그럼 무슨 얘기일까? 아, 이런 금속 원소들은 이온이 되면 껍질을 잃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비금속은 안 물어봐. 저런 거. 금속 아주 단골로 물어보니까 꼭 알아두라고. 이해 갔지? 그럼 두 번째 17번 염소 봐봐. 염소는 뭐 껍질은 3개죠. 그 중심에 전자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괄호 쳐지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외곽에 전자가 이렇게 옥텟 기축을 딱 만족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쳐준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나트륨 세트 1이야 2야? 1. 10번 내용을 따르니까 얘는 세트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 얘가 덩치가 커요. 얘는 네온이고 얘는 누구예요? 얘는 아르곤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배운 걸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만 늘어난 격, 전자간 반발력에 대한 해석. 이해합니까? 그래서 뭐 에너지가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희들은 이 에너지 출입은 볼 것 없이요. 이거 흡수, 흡연이고 이거 발열인데 몇 축인지 물어본다. 꼭 알아.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온 결합으로 인해서 이들 둘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결합을 하는데 이걸 좀 봐달라는 이유입니다. 이걸 좀 보세요. 이 그래프를 좀 봐라. 이게 핵간거래, 핵간거래. 그것도 누구 간? 이온 간. 이온 간 핵간거래. 그래서 여기 0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0은 그냥 여기가 낮다, 얘가 높다라는 뜻일 때 0은 그냥 경계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낮다고요?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여기는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 우리 보전자법들에서 배웠죠. 높으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알았습니까? 얘는 뭔 뜻이라고? 불안정해 이런 얘기죠. 얘는요 안정해. 그래서 안정할 때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 모든 결합이 완성이 돼요. 이쯤에 얘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럼 어디가 안정한 결합이냐? 여기가 안정한 결합이겠죠. 요 거리가 뭐라고요? 요 거리가 안정한 거리고요. 여기가 무슨 에너지다? 바로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안정한 이온과 거리고 그때 힘에 대한 원리를 물어요.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전기적 인력만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양이온도 그렇고 음이온도 그렇고 중심에 핵전하가 있고요. 전자구름이 있어요. 그럼 핵과 핵전하끼리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간에 반발력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합이 음전화 양전할 때 딴 얘기지. 아예 그 속에 전자구름 넣고 뭐 양전화 넣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알겠습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해서 어떤 식의 결합이 일어나는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온 결합은 뭉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 중에 누가 지대한 영향을 줄까요? 인력이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근데 인력과 반발력 모두가 정전기 힘이잖아요. 그럼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예요. 여러분, 이 인력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안정화 쪽으로 가죠. 이온 결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라고 인력은. 근데 전자구름간 혹은 핵 전하 간의 반발력은 같이 세져요. 같이. 반발력도 같이 세진다고요. 가까이 가면 서로. 그러니까 뭐예요? 인력도 세지고 반발력도 세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붙으면. 알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마세요. 물리학에서 보면은 고전역학은 물체의 작용점이 존재를 해서, 그쵸?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이거 반대잖아요, 보면. 서로 반대면 합력이 0인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미시적 세계는 양자역학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작용점이 어디 있는지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이 지점이지, 이 지점. 요 안정된 이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력과 반발력이 가장 최소치가 되는 지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얘를 중심으로 좌측 보여요? 좌측? 좌측의 그래프는 빨간색 따라요? 파란색 따라요? 그래프 위험이. 이 좌측은 빨간색을 따라갑니까? 파란색을 따라갑니까? 예. 이거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점선 우측은 누구 따라요? 파란색 따르죠? 무슨 뜻이냐? 이 안정적 거리보다 멀어지면 얘가 우세하다고요. 이 모양을 따르고 이거보다 가까워지면요. 반발력이 우세한 거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걔가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걔가 가장 최수치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느냐? 얘들은 이렇게 정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정하거든요. 정전기적 인력. 아니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말 그대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전기력은 K 얼 제곱에 Q 다시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Q 다시는 전하의 곱이에요. 양전하, 음전하의 곱. 얼은 뭡니까? 이온 간 거리고요. 근데 누가 더 우세하냐? 이 둘 중에 얘가 우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NaCl과 LiCl. 자, 얘는 뭘 가지고 비교한 걸까요? 잘 봐요. 이 실험은 통계는 뭐를 통제한 거다? 얘를 통제한 겁니다. 어차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그럼 조작을 뭐로 한 거죠? 바로 얘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합력 누가 세요? 누가 더 가깝냐고. NaCl보다는 LiCl이 더 가깝잖아요. 얘는 통제된 거잖아요. CL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세다고요. 결합력이. 그러면 이 결합력은 뭐에 비례한다? 녹는 점에 비례한다. 여러분, 녹는 점은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야, 얘들아. 근데 저것도 그래. 이온 결합력을 정확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녹는 점이 높으면 결합력이 세더라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 녹는 점에 비례하거든. 결국은 Li 플러스 리튬 플러스 이온은 헬륨의 전자비에 따르고 얘는 네온의 전자비에 따르니까 객관거리는 얘가 더 가까울 거라는 거지. 근데 봐. NaCl과 MgO. 이건 무조건 통제도 아니야. 통제는 R도 아니야. 그냥 조작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구? QQ-야. 그냥 MgO가 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이온과 거리는 볼 것 없어. 얘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곱이잖아. 얘들은 다 2000대, 2000대 녹는 점이 2400, 2300. 얘는 800도씨. 이거 훨씬 전나랑 곱이 우세하다는 거 알아두라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예로서 우리가 녹는 점을 비교하잖아요. 녹는 점을 비교하면 NaCl이 있다 그러면 얘가 제일 작고 Na2O고 그 다음에 MgO예요. 이런 식으로. 1가 2가가 제일 약하고 1가 마이너스 2가가 가운데고 2가 2가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얘를 중심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건 1과 3이에요. 무조건. 알았어요? 자, 가까우면 얘가 떨어진다고 말해요. 수.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에 뭐밖에 안 나오면 얘들은 못 내요. 얘들은 이온과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나와. 얘들. 만에 하나 NaCl, LiCl을 내가 그려본다면요.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게 NaCl이야.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결합력이 되겠죠. 세로축이. 그러면 LiCl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집니다. LiCl. 이런 식으로. 이게 LiCl. 알았어? 무슨 말인지? 전하량 곱은 일정한데 이온간 거리가 LiCl이 더 가까워서 녹는 점이 더 높은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고 결합에서는.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이런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전하량 곱은 동일한 걸로. 예를 들어 볼까?
MgO하고 MgS. MgO하고 MgS. 그럼 Mg는 보면 안 돼. O하고 S. 누가 뚱땡이야? 누가 뚱땡이지? 산소하고 황 누가 뚱땡이야? 주기율표 선상에서 산소는 8번이고 황은 16번이야. 그럼 주기가 서로 다르지. 누가 주기가 더 작아? 산소가 더 작잖아. 황이 뚱땡이라고. 걔가 요 정도 위치하고 MgO가 여기 정도 위치해. 칼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들만 나온다고.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다 알겠네? 선생님이 2개 나온다고 한 거 있잖아. 결합력에 녹는 점 비교하는 거 반드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뭐 전하량 곱은 동일한데 이온관 거리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 움직이는 거 나온다고. 뭐밖에 안 나와? 1, 4분면 3, 4분밖에 안 나와. 알았어? 그러면 이온 결정의 특징, 얘가 약방의 강초. 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얘네 있잖아. 시험 문제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얘를 이온 결정이라고 그래, 그냥. 이온 결정인데 이렇게 기억해, 그냥. 소금 이렇게. NaCl 소금만 기억해. 얘는 첫 번째 뭐 녹는력이 높아요 이런 건 외울 필요도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약방의 감초가 이거야.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는 있어 없어 없는데 액체나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있더라. 없는 애도 있죠. 앙금이 있는데 앙금, 침전감, 그치? 걔들 있는데 대부분이 저렇게 있더라. 시험에 진짜 잘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애들이 많거든. 질문 하나 할게. 소금이 있어, 소금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되지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온화가 된다는 말. 그렇죠? 질문. NaCl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는 건 화학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일까요? 속으로 대답해요. 겉으로 얘기해서 틀리면 쪽팔리니까. 근데 쪽 안 팔려도 괜찮아요. 그거 진짜 고3 애들이 많이 틀려요. NaCl이 물에 들어가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건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생각해봤어요? 예, 물리 변화예요. 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그건 다 맞춰 애들이 물리 변화예요. 근데 NaCl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면 이거 물리 변화니까 화학 변화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화학 변화라고 그래요. 아 다르고 오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NaCl은요 이미 이온이 된 상태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기력이 떨어진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NaCl이 붙어 있을 때가 전기력이 좀 센 것 뿐이지 멀리 있어도 안 짜려요. 만약에 이게 화학 변화가 되려면 아까 봤죠? 나트륨 염소기체가 돼야 돼요. 그게 화학 변화입니다. 이해 갑니까? 틀리지 마세요. 알았어? 그런 거 틀리면 정말 땅치고 회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금을 굵은 소금 했죠? 굵은 소금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쉽게 부서집니다. 뭐 이건 그림으로도 나오는데 그릴 필요도 없어요. 소금 굵은 소금 힘 좀 다 부서져요. 왜? 소금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틀어버리면 그걸 약간 비껴버리면 반발력이 생겨요. 부서집니다. 아셨습니까? 종이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다시 얘들아 중요한 거. 이온 결합 물질은 원소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100% 화합물입니다. 반드시 어떤 원소를 포함한 금속 원소를 포함한. 알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 바로 다원자 이온이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다원자 이온. 근데 그 다원자 이온을 배우려면 공유결합을 배워야 돼. 응? 공유결합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공유 결합이 끝날 때쯤 누군가 하나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다원자 이온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응? 좋아요. 내가 다 까먹었구나. 지났어요 뭐 응? 니들이 해야 된다고 니들이. 자 얘들아 이온 결합은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이제 중요한 거. 토요일날 오전에 수업하는 학원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엄청 찾아. 수업만 시작하면 막 쭉쭉쭉 보게. 내가 그래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나는 니들한테 전혀 못 없으니까 박수를 쳐라. 박수를 치면 치려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 잠이 깨요. 졸린 사람 박수를 쳐라. 이쪽 저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10분이라는데 우려가 애들이 막 쫙. 그리고 안 자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졸면 박수. 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같이 해줄게요. 이거 같이 해줄게요. 뭐 위에 쿵쿵 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 이제 여러분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공유 결합은 그래프적인 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그려는 주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완성해야 되고요. 그걸 구조식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구조식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쪽은 파라를 다 잡은 거예요. 공유결합.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쪽 진도에 맞지 않게 제가 아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세요.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공유결합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해서 특히 비금속 원소가요. 알았습니까? 왜 비금속 원소냐면 적어도 최각의 전자는 4개 이상 있어야 서로 공유했을 때 8개가 되는 거지. 한두 개 있는 애들이 지들 공유해가지고 무슨 8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그렇게 예외적으로 잘 나와서 수소 때문에 화합물이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 공유결합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화학결합이에요. 근데 누구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화학결합을 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보세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자, 제가 점을 찍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전자점식이에요. 자, 전자점식이 뭐냐면 최외곽 전자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몇 쪽이다? 1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얘와 얘가 만나는 거죠. 또 다른 수소가 만나는 겁니다. 또 다른 수소가 만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둘이 만났을 때의 공유결합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얘와 얘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루이스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이게 전자점식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를 점으로 표현했어요. 전자점식.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쪽에 빨간색 수소는 외곽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어서 헬륨의 전자비치, 안정한 전자비를 따른 거고요. 왼쪽에 검은색 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헬륨의 전자비를 따른 거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부른다고. 얘를 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내 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구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 하나는 전자 2개, 공유 전자 한 쌍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해요. 이때 등장합니다. 분자. 1단원에서 분자량, 분자 몰수 정말 많이 봤죠. 분자는 공유 결합을 해야 되고요. 기본으로 내가 정의는 내릴게요. 이건 어떤 책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 머릿속에 기억해. 분자는 첫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일까? 화학 시간에 금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금속이 들어오는 순간 분자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독립적이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C죠, C. 흑연 다이아몬드 C. 독립적이 아닙니다. 걔들은 원자결정이라고 해요. 걔는 분자가 아니에요. 또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SiO2 있죠. SiO2 규산염, 뭐 복사슬 구조, 뭐 단사슬 구조. 그런 애들은 절대 분자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분명 SiO2면 비금속인데도 독립적이지 못해서. 아셨어요? 자, 이런 게 분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걸 분자식이라고 하거든. 이들은 이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하나도 안 틀려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유 결합에 대한 결합을 그래프로 볼게요. 누구처럼? 이온 결합처럼. 자, 봅시다. 이렇게. 이게 역시 핵강거리거든요. 수소를 예를 들게요. 자, 여기 수소 원자가 2개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결합을 했다. 자, 여기가 얼마냐? 0.074 나노미터고, 요건 얼마냐? 마이너스 436 킬로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0. 그럼 우리는 이게 수소 분자가 된 거 몰랐는 거예요. 수소 분자. 됐지? 실제로 얘가 일로 가면 에너지가 이 차이만큼 방출이 되겠지. 일반적으로 거의 가깝게 그리거든. 그러니까 436kJ만큼 방출하는 거야. 반대로 봐라. 얘가 일로 가면은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결합에너지, 여기로 올라가는 게 해에너지인데 화학에서는 이 둘을 다 그냥 결합에너지라 불러. 알았지? 그럼 여기서 얻어낼 정보가 뭐냐는 거야. 이거야. 수소의 결합에너지 얼마다? 436kJ이다. 이거예요, 그냥. 수소의 결합에너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호 원자 모형에서 여러분 1312kJ/몰 기억나요? 걔가 그 전자가 완전히 도망가려면 1312kJ/몰이 필요하지요. 맞잖아요. 그 전자가 그걸 받아야 도망갈 거 아니야. 그게 수소의 이온 에너지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건 얘랑 달라요. 원자가 결합할 때 끊어지는 에너지, 걔는 그냥 수소 원자 혼자 이온 에너지고요. 얘는 그냥 결합입니다.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수소 원자 반지름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이면서, 알겠어요? 같은 원소이어야 되고, 핵간거리 0.074 나노미터 얼마? 2분의 1 값이요. 그래서 얘는 0.037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보예요, 이게 정보. 질문? 여러분, 이게 누구에 의한 결합 에너지 변할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한? 아까 이온 결합 배웠잖아. 누구에 의한? 인력에 의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요. 그럼 요건 누구 것 같아요? 요거는 이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이온 결합이랑 해석은 똑같아요. 두 결합이 최소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얘들한테 인력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고전역학에도 만물은 갖고 있어요. 뭐를? 인력을. 그게 만유인력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만물은 서로 당기는데 지금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전자하고는 핵간 간에 어떤 반발력이 더 세질 거고, 멀어지면 그거보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람 관계로 비유한다면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고 붙어 있으면 싸운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을 말해요.
됐습니까 지금? 오케이? 그러면 자 공유 결합 물질들의 전자점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전자점식 다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이 무엇이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일단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은 포스잇. 오늘 포스잇 많이 쓰네. 거기다 뒤에다가 그래? 아까 안 썼어? 아 그냥 확 지워버렸나 내가? 왜 지웠지? 쓰러갈 거야 썼어. 쓰고 내가 지웠네. 가만히 있어봐. 그 지난번 해가지고 했구나. 부끄럽다. 자, 나눠준 포스트잇에 써놓으세요. 일단 우리는 이주기 원소를 갖고 외울 거예요. 자, 이주기 원소가 누구냐면 6번 탄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질소가 있고요. 8번 산소가 있고요. 9번 플로린 있고요. 1번 수소. 이건 예외예요.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탄소는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몇 쪽이죠? 14쪽이요. 질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쪽이요. 산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16쪽이요. 플로린은 이렇게 17쪽. 수소는 1쪽이죠.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전자 점식으로. 아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할게요. 수소와 공유 결합 가능 수라고 하세요. 이게 이제 베이스인데 얘는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몇 개까지 결합하면 이게 옥텟 규칙을 만들까? 얘가 와서 결합하면 4개. 이걸 외우세요. 4. 질소는 몇 개의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옥텟 규칙이 만들어간다?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수소는 여전히 하나겠죠. 여기가 됐죠? 이때 이 숫자와 똑같은 구조식이 가능한 수가 열립니다. 구조식 가능한 수가 누구냐? 자, 여러분 보세요. 탄소는 이런 게 하나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저 선이 2개 나온 걸 이중결합이라 하고요. 선이 3개 나온 걸 삼중결합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탄소든 선이 4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됐죠? 또 하나, 이것은 배위수를 뜻하는데 얘는 주변에 원자가 몇 개 붙을 수 있다? 4개 붙을 수 있다는 뜻하고 얘는 몇 개 붙을 수 있다? 3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3방향이다. 이 둘은요? 2개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걸 배위수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근데요, 이게 다중결합이라고 부르는 이리놈이 3개가 최대예요. 알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질문을 알려드릴게. 질소는 3이라면 얘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얘들 공통점은 선이 3개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탄소는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플로린은 하나, 수소는 하나.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 선이 무슨 전자쌍이라고요? 공유 전자쌍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탄소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다고요? 4쌍입니다. 구조식이 어떻든 간에. 질소는요? 3쌍이 있으면 옥텟 규칙 만져가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1쌍씩 있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져요. 산소는 몇 쌍 있어야 옥텟기출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두 쌍이 있어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해갑니까? 플로린 몇 쌍 있는 세 쌍입니다. 세 쌍. 아셨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구제식 가면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몇 분의 몇이 이런 거 묻거든요. 선은 공유전자쌍의 숫자를 쓴다면 빨간색 점은 비공유전자쌍의 숫자예요. 점 두 개가 한 쌍이라고. 자, 질소는 몇 쌍을 갖고 있다? 비공유를 무조건 한 쌍을 갖고 있고요. 산소는 두 쌍을 갖고 있고요. 플루린은 세 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됐죠? 다 썼죠? 저 사진 찍으세요. 여기 지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전자점식 찍는 요령을 여기다 적어드릴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보든 어디 종이에 써놓든 다음 시간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요령이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기라고 해요. 그리기. 첫 번째. 분자식이 주어진다면 분자식 내의 중심 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중심 원자는 저기서 선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애가 무조건 중심 원자예요. 선의 개수가 최대라는 말은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순서를 보면 C, N, O, F 이렇게 보시면 돼요. F는 쓰지도 않죠. 얘는 중심 원소가 안 되죠. 1밖에 안 되니까. C가 있으면 무조건 1등이라는 얘기예요. C가 없으면 그 다음 N이고 N이 없으면 O라는 얘기죠. 두 번째, 중심 원자 외에 원자 수를 고려 알맞는 구조식을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구조식을 선택할 때 일자리를 보면 좀 쉬워요. 일자리를 보면. 왜? 일자리는요 절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요런 거예요. 다중결합에 일자리가 못 들어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CH4 이렇게 돼 있어요. 분자식이. 그러면 C 하나인데 H가 몇 개나 돼요? 4개가 된다? 그럼 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식은 무조건. 알겠습니까? 근데 HCHO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HCHO 이렇게 썼으면 중심 원자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얘가 중심 원자겠죠. 얘가 4니까. 얘 빼고 원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방향 3가지. 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찾는 건 일자리를 먼저 놓고 산소는 2잖아요. 그럼 1도 들어갈 수 있지만 2도 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포말다이드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세집주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1단원 맨 앞에 타노스는요. 여기를 배우게 되면 금방 보여요. 눈에. 알았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구조식의 선 하나는 공유 전자쌍으로 바꿉니다. 각 원자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따르도록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H2O 볼게요. H2O 중심 원자 누구예요? 5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누구 구조식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그려진다. 구조식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점을 찍으시라고. 손 지우기.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는 됐죠? 얘도 됐죠? 근데 얘가 안 됐지요? 찍어주면 된다. 이거. 그럼 저기 전자 점식이야. 이해갔니? 다시. 자, 얘를 한번 써볼게. H, C, N. 자, 중심 원자 누구야? 탄소죠? 근데 제 주변에 원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방향성 2개인데 둘 중에 답이에요. 왼쪽 오른쪽 누굴까? 오른쪽이죠. 왜요? 수소를 잘 보라니까. 여기 1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고 됐니? 이제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N, H 그리고 이렇게. 이해갑니까? 됐어요? 반드시 마지막에 이거 써줘야 돼요. 됐냐? 중심 원자 하나짜리는요, 여러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이게 질문이야. 이게 중심 원자 하나짜리잖아. 맞지? 이 분자 내에 공유 전자 몇 쌍 있을까? 손가락으로 표현해 많은 사람.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이게 공유 전자쌍 수야. 그게 얘는 몇 쌍? 몇 쌍이야. 자, 이제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을까? 비공유. 플로리는 몇 쌍이니? 3쌍 있는 애지? 질소는 1쌍 있는 애지? 결국 얘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 나와? 1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와 니네한테.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1인 물질로서, 그럼 얘도 1이지만 얘도 1이다 얘들아. 얘도 1이야. 중심원소 산소는 공유 두 쌍이야. 비공유 두 쌍이잖아. 이해가니?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빠바박 떠올라야 돼. 근데 얘가 미안하지만 수능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그냥 겉절이로 몇 개씩 나오고 진짜 수능의 문제는 중심원소 2개짜리야. 알았냐? 중심원소가 몇 개가 된 탄수화물의 어떤 주식성을 내가 다 알려줄 거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얘들을 가지고 중심원소 2개 있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 다 보여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고. 알겠냐? 명심하거라. 4, 3, 2, 1 꼭 외우고 있고 포스트잇 딱 보고 다음 시간에 이 순서 딱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알겠지? 찍으십시오.